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YG엔터나 YG 플러스 주가를 하면서 물론 실적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기대치 활동들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야 하면서 미리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YG엔터도 3만 원대에서 지금은 5만 1,400원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거의 50% 이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 중에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YG 플러스 주가를 큰 폭으로 폭등시킨 그 노래가 한 곡이 있죠. 저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스마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야구로 치면 아주 임팩트가 강한 그런 빠른 타구의 안타 같은 그런 거예요. 물론 홈런을 치면 이제 와고 이렇게 완성을 하잖아요, 결국. 그런 아주 컴팩트한 타구를 날렸는데 그게 홈런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노래로 치면. 그래서 막 복잡한, 제목이 길고 복잡한 이런 것들은 이 글로벌 대중을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벌로 히트를 치는 음악을 만들었던 엔터 기업이 바로 YG 엔터입니다. 다 YG 엔터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곡이 강남 스타일이죠. 싸이의 YG 엔터 소속일 때. 쉽잖아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죠? 충동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나왔죠. 개량한 복 입고 강렬하게 주는. 어때?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하고 심플하고 강렬하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과정. 그래서 제가 이 How You Like That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잠을 안 잤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를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유튜브 조회수가 8천만 그냥 바로 다음날 넘어가 버렸죠. 1억 뷰를. 이게 뭐 유튜브 신기록 5개를 깬 그런 기록이었잖아요.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서도 깨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가 뭐 박살이 났다가 8,000원대까지 올라오죠. 굉장히 가파른 흐름을 보였어요. How You Like That 때문에 그래요. 요 노래 한 곡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블랙핑크 이 완전체 활동은 아니지만 개별들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리사나 제니가 곡을 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지수가 아무렇다즈 이 곡을 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로제는 이제 이 소속사를 더 블랙 레이블로 옮겼어요. YG엔터가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더 블랙 레이블의 앨범 발매는 YG 플러스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 유통 정도가 되겠죠. 로제의 아파트를 유통하는 회사가 바로 YG 플러스인 겁니다. 예, 브루노 마스와 협업이 이루어졌는데 뭐 간단하잖아요. 아파트라는 게임인데 전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아파트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집을 외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임팩트가 강하죠. 그죠? 그냥 탁 명확히 말해서 홈런이 나온 거예요. 주가가 2,000원에서 뭐 거의 7,000원이 넘도록 급등을 해버리죠. 그죠?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YG 플러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YG엔터에서
본격적으로 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됐는데 2023년도보다 더 강하게 이제 최소 4만석에서 이렇게 스타디움급으로 웸블리 스타디움이 포함되고 이런 과정을 왜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번의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전 세계 한 5만 대는 이런 스타디움급 구장에서 이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전 세계로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2026년도 1월달 도쿄돔까지 이 공연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and mo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부 이제 기사에 따르면 뭐 남미, 아시아, 뭐 호주, 뭐 일본의 나머지 후쿠오카 도미나 이제 dom토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요 정도 한 60만 선 동원해서 그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추가 일정이 굉장히 그 공개가 되면서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2026년도는 이제 일본의 그 dom토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서울 이제 앵콜 공연 뭐 이런 걸로 이제 끝맺음을 맺겠죠. 대략 공연을 하면 거의 1년, 길면 1년, 뭐 짧으면 투애니원처럼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고, 뭐 사람도 지치잖아요. 그 많은 관중들 상대하고 이제 그 무대를 소화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 그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된 부분 중에서 상당히 규모 있게 공개가 된 것은 그 블랙핑크의 완전체 공백기에 개별 멤버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 팬들이 이제 완전체 활동은 아니지만 블랙핑크 개별 멤버들을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가 뭐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더 각인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한 곡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더 가지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젠터에서는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스타디움급 이런데 그 티켓 판매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는 미리 상한가로 움직였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기대감이에요. 이거 뛰어나봤더니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도 해? 블랙핑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웬만한 그 가수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비영어권에서 특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최근에 세븐틴이나 뭐 스트레이트 키즈 이런 데가 그 스타디움급에서 이제 많이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JYP의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도 220만 명이 이렇게 동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대규모 스타디움급이 이제 이 빅스타로 발돋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뭐 아무나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아이유는 상암에서 10만 명을 동원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웸블리 스타디움은 9만석이에요. 근데 이 콘서트 규모는 한 6만 명 무대에 설치하고 이제 그 주변 좌석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략 뭐 방탄소년단의 경우 12만 명이 아까 못 미치는 그 숫자를 이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에요. 영국의 런던에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블랙핑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팬들이 또 줄을 서고 기다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이런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이제 사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스케줄 공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